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독 시작합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전 국무총리의 갑작스런 대선 출마 선언,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덕수 출마는 윤건희, 윤석열, 김건희의 합작품이고요. 그리고 기획 연출 다 윤건희 작품이다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과 정보를 종합해 본 결과 도달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한덕수 출마가 왜 윤건희 기획 연출인지 4월 8일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4월 8일 그날 무엇이 있었길래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가.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거. 지금부터 그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4일에 윤석열의 파면이 8대0 전원일치로 결정이 됐지요.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4월 8일부터요. 묘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4월 8일에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4월 8일은 화요일, 매주 화요일인데 국무회의가 열려갖고요. 여기서요,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요, 마은혁, 이완규, 함상훈 이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인사조치를 합니다. 마은혁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미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거고요. 이완규와 함상훈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건데 이 마은혁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거에 대해서 헌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일면 수용하는 듯 하지만 그것보다는 윤 대통령의 40년 직위인 이완규, 그다음에 정통 보수 판사로 알려진 함상훈 이 두 사람을 기습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거, 저게 핫했습니다. 아주 저게 핫했어요. 오전 국무회의 때 저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저게 과연 한덕수 본인의 작품일까? 아니다. 저 배후에는 윤건희가 있다 하는 얘기가 그 직후부터 흘러나왔는데 사실 4월 4일 파면 직후에 윤통이요.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을 호출을 해서 헌법재판관 이거 잘 임명해야 된다. 우리가 잘 지명해야 된다. 어차피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두 자리가 비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복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파면됐기 때문에 대통령 그 몫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한덕수 대행이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한번 골라보자.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요. 국힘 내부에서 좀 돌았습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데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고요. 그 윤통이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 몇 명을 불러서 대통령복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상의했다. 이거는 거의 정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설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윤통은요, 이 조한창, 정형식 이 두 분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이고, 그러니까 윤통 입장에서는 4대4로 기각될 거라고 마지막까지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8대0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그 결과에 충격받고 격노를 해서 고성을 질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었던 정형식, 조한창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랬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월 8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두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 아니냐. 물론 이제 가처분이 인용돼서 저거는 무효화가 됐습니다. 저 조치는. 근데 저거를 하면서요. 한덕수에게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생겼냐. 와, 한덕수 강단 있네. 예? 한덕수 강단 있네. 깡다고 있네. 뭐 치고 나갈 줄 아네. 그리고 저 이완규, 함상훈 저렇게 지명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찐 보수 맞네 하면서요. 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 또 강성 보수들 층을 좀 열광을 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4월 8일 제가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건 1입니다. 이게 사건 1이에요. 그 다음에 사건 2는 뭐냐? 그날 국무회의가 끝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저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그 국무회의가 끝나고 한덕수는 누구와 만났는가? 당시 MBN이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 그거 띄워주시죠. MBN. 윤상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무회의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가 한덕수에게 출마해달라. 대선 출마해달라. 대선 출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일당이 탄핵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이제 기각이 돼서 다시 이제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했는데 또 탄핵한다니까 탄핵돼서 옷 벗기 전에 대선 출마해달라. 그랬더니 한덕수는 출마 생각 없다. 출마 생각 없다. 윤상현이 이제 한덕수 차출론을 본격적으로 말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긴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근데 윤상현이 한덕수에게 대선 출마 권유했다 하니까는 이제 한덕수 측에서는 뭐라고 이제 해명이 나갔느냐. 대통령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그 기사 좀 띄우세요. 대통령의 디귿자도 좀 띄우지 말라. 꺼내지 마라. 이러면서 출마설을 일축을 했어요. 출마설을 일축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끝난 건가? 아닙니다. 이게 4월 8일 사건 2예요. 윤상현의 한덕수 대선 출마 권유. 이게 사건 2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뭐냐? 그날 밤에 있었습니다. 밤에. 저게 이제 중앙일보 속보로 당시 뜬 건데 한덕수가 그날 밤에 트럼프와 28분 통화를 합니다. 한덕수가 그날 밤에 28분 통화를 하는데 이게요. 9시 3분쯤에 9시 3분에 트럼프와 통화를 시작해서 9시 31분에 종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9시 3분에 통화를 시작해서 9시 28분. 근데 저 첫 번째 기사 올라간 저걸 보세요. 9시 9분 통화 시작한 지 불과 6분 후에 속보라고 해갖고 저게 올라옵니다. 속보라고 올라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8분 다 끝나고 취재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9시 3분에 통화를 했는데 9시 9분, 6분 후에 바로 저런 속보가 나온다는 것은 미리 언론사 측에 뭔가를 깔아놨기 때문에 저런 시간대가 가능한 겁니다. 9시 3분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5분 후, 6분 후에 바로 속보가 뜬다. 이거는 이미 요거를 딱 언론사에 풀어먹으려고 딱 스탠바이 하고 있고 언론사도 준비시켜 놓고 귀뜸해 주고 그러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한덕수가 트럼프와 28분 통화했다라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뉴스가 된 거죠. 그 다음날 조간, 4월 9일 조간, 일면 톱이 다 한덕수 트럼프와 무려 30분 가까이 통화. 뭐 관세, 조선, 방위비, 뭐 거기서 그 원스톱 쇼핑을 한다는 둥, 뭐가 한덕수가요. 갑자기 이렇게 그 화제의 인물이 된 거죠. 근데 이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나서 4월 8일에 이제 이루어진 건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4월 4일에 윤건희 부부는 4대 4로 기각될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그날 오전에 결정이 나오면 저기를 쫙 다 스케줄 짜놨어요. 일단 현충원 참배한다. 일단 현충원 참배하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서 참모들로부터 그간에 있었던 업무 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 뭐가 준비되어 있었는가? 트럼프와 통화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시 용산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고위 참모가. 그리고 그걸 누가 세팅을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 오른팔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4대 4로 기각돼서 직무 복귀하게 되면은 그날 트럼프와 통화를 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다 짜놨고, 김태효 1차장이 미국하고 이제 두텀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사전에 다 시나리오를 짜놓고 스탠바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8대 0으로 되니까 그게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거 원래 트럼프하고의 통화는요, 윤석열이 4대 4 기각돼서 직무 복귀할 때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 플랜이 무산이 되면서 그거를 누구에게 넘겨줬는가? 한덕수에게 넘겨준 거죠. 한덕수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4월 10일 중앙일보가요, 일면톱 단독으로 그 기사 띄워주세요. 무슨 기사를 내냐 하면 이게 일면톱입니다. 트럼프가 28분 한덕수랑 통화를 하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당신 대선 나갑니까? 미스터 한, 당신 대선 나갑니까? 이걸 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에 대해서 한덕수가 뭐 뚜렷한 답은 하지 않았다. 생각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렸다.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저게요, 국가 정상 간 통화는요, 외교 기밀입니다. 국가 정상 간 통화는 외교 기밀인데 4월 8일 밤 9시 3분에 한덕수가 트럼프와 통화를 시작하는데 바로 5, 6분 후에 속보가 뜨고, 그리고 그때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당신 대선 나갑니까? 이걸 제일 첫 번째 질문을 했다. 그게 바로 이틀 후에 저렇게 특정 언론사의 일면 톱 단독으로 저렇게 나옵니다. 그때 한덕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트럼프의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요때부터요, 단순히 뉘앙스가 바뀌는 게 아니라요, 방향이 바뀌는 거죠. 윤상현한테 출마 요청을 받고는 대통령의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주변 참모들에게 입단속을 지시했던 한덕수가 그날 밤 트럼프와의 통화에서는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인데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낮에 대통령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사실상 트럼프와의 통화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외교안보 기밀인 국가 정상 간 그 통화가 왜 유지혜 기자가 아마 중앙일보에서 그 외교안보 그쪽 담당일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가? 이게는 한덕수 띄우기라고 봐야 되겠죠. 한덕수 띄우기. 그리고 저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인 4월 11일, 4월 11일, 뭐라고 하는가? 대선 출마할 일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한덕수가요, 그 전날
동아일보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대선 출마 할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출마 가능성을 배제를 안 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이미 4월 8일에 사건 1, 이왕규 함상훈 기습 지명, 2, 윤상현과의 만남, 3, 트럼프와의 통화, 이게요 다 일련의 기획이었던 거고, 그 기획은 윤상현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윤통하고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윤상현이 한덕수 찾아가 갖고 출마 권유하고, 그거 말이죠. 아니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뭐 저녁 먹자 해서 술 한잔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국무회의 끝나기 기다렸다가 집무실에 찾아갖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확실한 게 뭔가 이런 거 외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외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월 8일에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한덕수 대행이 대선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그 대망론을 띄웠어요. 권성동도. 우리 당 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덕수가 대선 후보로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다. 권성동도 띄웠어요. 윤상현은 한덕수 집무실까지 찾아가서 저런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했고요. 그날 밤에 원래는 윤통이 탄핵 기각되고 직무복귀되면 했어야 될 트럼프와의 통화를, 그거를 한덕수가 가져다가 한 거고, 이틀 후에는 트럼프의 첫 번째 질문이 대선 출마하십니까? 심지어 대선 출마하실 겁니까? 하는 것도 이쪽의 작업이었을, 용산의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정보를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인데 대선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미국 측에 알려놨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은 트럼프가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차출로 한덕수 대망론, 이게요 4월 8일이 정확하게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4월 8일 사건 1, 2, 3을 통해서 이날 정확하게 스타트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김문수 한덕수 1차 그 회동에서 김문수가 아니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아니 진작 권한대행 그만두시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때는 트럼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아주 엄중한 상황이었고 도저히 직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도저히.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마음 먹고 있었다는 얘기는 인정을 하면서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반은 인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대권욕 있었다라는 거 본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 한덕수가 저 4월 8일 이후 한덕수가 5월 1일 날 사표를 내고 5월 2일에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면 한덕수가 저 4월 8일 이후 사표 내기 전까지의 한덕수의 행위는 본인의 대권 도전을 위한 여러 가지 선거운동, 관권 선거운동을 한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덕수는요 4월 4일 파면 이후 윤통하고 뭐 한 차례도 소통한 거 없다 이렇게 딱 잡았대지만, 그거 다 제가 봐서는 다 새빨간 거짓말 같고요. 이 모든 정황 4월 8일에 일어났던 그 세 가지 사건,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지,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는,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파멸 수준에 이른 보수를 재건하는데도 우리가 정확한 그 상황 파악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